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디자인 애프터 이펙트 CC 저자 피치파이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경 디자인에 활용하기 좋은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효과는 무려 3가지인데요. 베네시안 블라인드, 터뷸런스 디스플레이스, 4컬러 그라디언트가 그 3개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학습했던 2개의 배경 디자인에 활용하기 좋은 효과는 단독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지금 말씀드린 3가지 효과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색상으로 블렌딩이 된 구불구불한 선들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래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맛있는 디자인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앤 애프터 이펙트 CC 2025 도서에 애프터 이펙트 편에 수록되어 있는 배경 디자인 효과점 AP 파일을 열어 두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완성 폴더에 있는 03 구불구불 뭐라고 돼 있을까요? 이름이 구불구불한 곡선 효과 완성을 열어서 애니메이션이 혹시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할게요. 뭔가 선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애니메이션이 있나? 키보드에서 U를 눌러봅니다. 애니메이션이 이번에는 있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근데 잘 보면은 어떤 효과의 애니메이션이 있냐면 움직이는 효과에는 사실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은 색상 있죠. 4가지 색상으로 그라디언트를 만든 이 색상 값에 대한 부분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시가 좀 잘 안 날 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 선들의 색상이 조금씩 변화가 돼요. 크게 변화하게 제가 만들지는 않았어요. 요것뿐이고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되는 거에 대한 애니메이션 값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되셨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패널에서 03 구불구불한 곡선 효과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먼저 열려 있다면 탭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저는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핏 업 투 100%로 적용을 보도록 할게요. 흰색의 이제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무엇을 먼저 할 거냐면은 사선 줄무늬 배경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이 효과는 제가 배경 만들 때 정말 많이 쓰는 효과인데요. 굉장히 일단은 간단합니다. 레이어 선택하고요. 이펙트 앤 프로젝트 프리셋 패널에서 베네시안 블라인드를 검색을 하도록 할게요. 이름은 베네시안 블라인드입니다. 베네만 제가 입력을 해도 나와요. 트랜지션. 얘는 좀 트리키해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이 효과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배경에 만들기 되게 좋아요 했는데 사실 이펙트에 보면은 뭐 배경 디자인에 관련된 카테고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도 배경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시뮬레이션에도 있었고 제너레이트에도 있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이거는 배경 디자인이 좋아요 라고 만들어 놓은 효과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배경 디자인을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배워볼 이 내용 베네시안 블라인드라는 효과는 트랜지션 그러니까 장면 전환 효과 안에 들어있고 실제로 장면 전환 효과를 만들 때에도 많이 사용되는 효과는 맞습니다. 베네시안 블라인드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뭔가 이게 적용이 된 건가? 전혀 알 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옵션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옵션 설명드리기 전에 그럼 베네시안 블라인드 영어죠. 저는 영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어가 힘들어요. 그래서 베네시안 블라인드 뭐지? 요거부터 알아야겠죠. 베네시안 블라인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창문에 블라인드 중에 세로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블라인드인데 가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쭉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햇빛을 차단하기도 하고 막 그런 블라인드 있잖아요. 그것을 베네시안 블라인드라고 합니다. 베네시안 블라인드 효과는 대표적인 트랜지션 효과 중에 하나이지만 줄무늬 배경을 만들 때, 줄무늬 배경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줄무늬를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레이어를 수평, 수직, 사선으로 줄무늬 형태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옵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랜지션 컴플리션.
얘는 트랜지션 효과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면 전환을 만들 때의 완성이 컴플리션, 네, 완성입니다. 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 변화가 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퍼센테이지 제가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 블랙이 왜 나올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색상을 제가 블랙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만약에 백그라운드도 흰색이었고, 그리고 내 솔리드 레이어도 흰색이다. 네, 요거 아무리 해도 그냥 흰색입니다. 네, 지금 근데 제가 지금 블랙으로 배경 색상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0일 때에는 원래 그냥 내 색상이에요. 내 그림입니다. 이렇게 쭉 하면은 그냥 투명이 돼버려요. 이게 투명인지 아닌지 타글 트랜스페런시 그리드를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이렇게 투명이 됐단 말이에요. 네, 0이었다가 서서히 줄 모양이 생기면서 줄 모양으로 페이드 아웃 되는 그러한 효과입니다. 다시 이거는 네, 꺼볼게요. 이거를 원하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일단 100까지는 아니고 한 95 정도로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65%로 보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냥 100%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디렉션은 이 줄무늬의 방향을 뜻합니다. 0도일 때는 지금처럼 버티컬, 그러니까 이제 세로형인 거고요. 돌려볼게요. 네. 옵션은 다 만져보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어지러운데 이렇게 사선 얼마든지 이제 만들 수가 있죠. 45도로 하겠습니다. 45도, 뭐 30도 이런 게 좀 안정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45도로 하고요. 윕스는 이제 두께입니다. 그래서 두께를 제가 기본 20인데 쭉 올려보면은 얘가 이렇게 두꺼워져요. 두꺼워져서 원하는 네, 두께로 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쭉 더 넓혀서 117로 해보겠습니다. 117? 왜죠? 라고 하신다면 그냥 네, 이 두께가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교재 117을 해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보시면 저는 이런 사선을 만들었습니다. 좀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 때 이런 사선 스트라이프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꼭 사선만 세련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주로 저는 여기서 그냥 끝나고 이런 식으로 네, 사용할 때도 있고, 배경으로 사용할 때, 사선 배경으로 사용할 때 사실은 입술을 이렇게 넓게 쓰면은 좀 안 예쁘긴 해요. 좀 좁게 쓰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막 구불구불한 막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입술을 좀 넓게 벌려둔 것뿐입니다. 그래서 네, 원하는 느낌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옵션 하나 설명 안 들었는데 이거 페더입니다. 페더는 이제 뭐 깃털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이 그래픽에서의 페더는 이 가장자리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하면 약간 블러 처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엣지가 여기 보시면 되게 이제 소프트해지면서 네, 이렇게 소프트 값이, 네, 소프트니스 값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0으로 돌렸고요. 이번에는 저는 이 직선을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약에 뭐 펜툴로 구불구불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선을 하나씩 다 따가지고 굉장히, 언제 하지? 네, 그렇습니다만, 효과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고 간단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단점을 커버할 만큼 장점도 좋습니다. 레이어 일단 선택을 하시고요. 구불구불한 거를 제가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에서 찾을 거예요. 우리가 사용해 볼 그 효과의 이름은 터뷸런스 디스플레이스라는 건데, 역시 생각을 해볼 때 그거 뭐였더라? 구불구불한 거, 막 직선을 막 구불구불한 선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었는데?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런 일 너무 많지 않나요? 그렇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찾는다? 큰 카테고리만 알아도 찾기가 편하다. 네. 큰 카테고리. 직선인데 구불구불하게 바뀐다. 네, 이게 어떻게 뭐가 바뀌는 걸까요? 네.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형태가. 그러면, 형태를 바꾸는 게 뭐가 있나? 여기서 보면은, 디스톨트, 변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디스톨트 안에 있겠구나, 라고 유추만 하셔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디스톨트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서 요즘에서 이제 네, 얼추 네, 찾으시면 되겠고요. 오락가락 할 때 방법이고 전혀 모르면 뭐 찾을 수가 없죠. 저는 그냥 네, 이름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터뷸런스니까 어이구, 네. B까지, 여기까지 넣으니까 금방 나오네요. 네, 역시 디스톨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스를 더블 클릭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구불구불하고 좋네요. 혹시 애니메이션 있나? 이렇게 보면은, 애니메이션 없음? 왜 없지? 네, 이거는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네, 이 효과, 네, 어떤 효과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 네, 효과는 이미지나 이제 비디오와 같은 시각 레이어에 왜곡 효과를 주는데 사용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효과는 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구불구불한 어떤 이런 파형을 만들거나 뭐 움직임, 막 파동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 중에 살짝 이제 물결 무늬 이런 것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옵션 하나씩 볼게요. 네, 디스플레이스먼트 왜곡 타입을 선택할 수 있고요. 뭐 다양해요. 여러분도 한 번씩 클릭해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변하는지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중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가장 상단에 있는 터블런트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요 아래 이제 스무더 요거 같은 거도 좀 사용되기는 하고요. 하나씩 클릭해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어마운트, 네. 양이죠. 네, 왜곡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기본 50인데 플러스 해볼게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왜곡이 되죠. 이거 보시면 여러분 애니메이션 다 가능하죠. 스탑워치가 있기 때문에 네, 징그럽네요. 네, 언두에서 네, 돌아오도록 하고요. 사이즈는 이 사이즈는 왜곡의 크기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운트랑은 좀 달라요. 그 왜곡의 양과 크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보시면서 제가 다시 업투 100으로 돌려놓을게요. 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럼 요거 숫자 이제 미리 좀 조절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언제든지 리셋을 눌러서 기본형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어마운트를 조금 더 강하게 저는 100 정도로 네,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더 구불구불 네, 해줬어요. 나머지 옵션은 뭐 만질 거는 아닌데요. 네, 설명은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이제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왜곡 효과의 위치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위치를 조절하실 때는 요 타겟 모양을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네, 이렇게 물결이 흐르는 듯한 애니메이션 이렇게 물결이 흐르는 듯한 애니메이션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치 조절할 때 네, 사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컴플렉시티는 왜곡의 디테일과 복잡성을 조절을 합니다. 에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왜곡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속성인데 사실 오늘 요것도 한번 다루어 볼 겁니다. 여러분 아까 네, 플레이를 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이거 뭐 기본적으로 좀 있는 거 아니야? 네,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키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U를 눌렀을 때에도 네, 표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잠시 후에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제 요거 설명드리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하지만 키프레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키프레임을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볼루션 옵션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몇 개 있어요. 네. 더욱 정밀하게 애니메이션 속도나 스타일을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래 보시면은 안티 알리아싱 포 베스트 퀄리티 Q가 아마 퀄리티겠죠. 네. 그러니까 최상의 이제 퀄리티로 하겠냐. 근데 기본은 로우예요. 왜냐면 얘가 좀 램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기본 이제 로우로 되어 있는데 나는 좀 더 뭐 하이 레졸루션 를 원한다. 그럼 하이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티는 안 나는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 저도 하이가 꼭 필요할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로우로 여기서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그럼 손이 이제 구불구불은 한데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꿀렁꿀렁 이제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제가 키프레임을 안 쓰겠다. 네, 안 썼었어요. 완성에도 보시면 네, 키프레임을 쓴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열어두었는데 키프레임을 쓴 게 아니라 저는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키프레임으로 그냥 하면 안 돼요. 아유, 되죠. 네,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이 쓰는 특히 에볼루션에는 이 익스프레션을 뭐 거의 막 같이 사용하다시피 많이 쓰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키프레임으로 잡지 않고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익스프레션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익스프레션 뭐지? 네,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제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언어를 통해서 이제 동작이나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의 익스프레션은 애니메이션의 동작을 자동화하거나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뭐 애니메이션만 제어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뭐 그래픽의 다양한 요소들 아니면 뭐 레이아웃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애니메이션 동작을 자동화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언어를 통해서 속성 값을 동적으로 계산하고 시간에 따라 이제 변화를 내줄 수가 있는데요. 이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는 거에 이제 장점은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복잡하거나 일반적인 키프레임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표현식을 적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속성, 지금 저는 에볼루션에 적용을 하고 싶거든요. 이 속성을 여기서는 지금 클릭이 안 돼요. 여기 가서 클릭을 해야 되는데 열어볼게요. 열어서 에볼루션. 에볼루션을 클릭하고, 에볼루션 클릭했어요. 클릭한 상태에서 메뉴로 가셔서 애니메이션에서 Add Expression. 이렇게 제가 안 쓰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Add Expression을 적용을 합니다. 물론 단축키도 적용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저도 저 단축키를 잘 안 써요. 너무 복잡하네요. Add Expression을 클릭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은 거의 안 써서 저도 그래도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알려는 드리는 겁니다. 가장 많이 이제 쓰는 방법은 속성을 클릭하고 Alt를 누른 채.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아까 그 단축키 Alt 스페이스 이퀄이라고 해야 되네요. 이렇게 두 줄 있는 거. 그거를 누르는 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많이 쓰지는 않지만 세 번째 방법 이거 가장 많이 씁니다. 심지어는 여기 안 열고 그냥 여기서 해도 돼요. 이거 열려면 귀찮았죠 아까. 여기에서 하셔도 됩니다. 스톱워치에 마우스를 오버하고요. 키보드에서 Alt를 누른 채로 스톱워치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익스프레션이 적용이 되고 익스프레션 이게 필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익스프레션 필드가 열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닫으니까 필드가 안 보이죠. 이럴 때는 2를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 2가 아니라 영문 2를 이제 2 이렇게 누르시면은 익스프레션 필드를 열 수 있어요. 뭐 쓰여 있죠 뭐라고. 이런 설명은 익스프레션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냥 전 이번에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뭐라고 쓸 거냐면 타임 시간이죠. 그리고 곱하기 스페이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스페이스 저는 하는 편이라서 이 곱하기인데 사실 곱하기가 없죠. 이 자판에. 그래서 별표. 별표를 익스프레션은 곱하기라고 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타임 곱하기 30을 합니다. 입력한 후에는 그냥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구불구불하게 움직여요. 그렇다면 타임은 무슨 익스프레션이냐? 누가 봐도 이제 시간이죠. 타임 표현식을 사용하면 시간에 따라 애니메이션을 제어할 수 있어요. 타임은 현재 프레임의 시간을 초 단위로 이제 하는 그런 언어이고요. 지금 제가 곱하기 30을 했잖아요. 이거는 1초에 30을 곱한 거이기 때문에 초당 30만큼 수치가 변하게 됩니다.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1초 지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0. 정확하게 맞죠? 얘는 언어라 틀릴 수가 없고요. 그럼 2초 지점으로 가볼게요. 그럼 뭐가 돼 있어야 될까요? 60이 되어 있어야겠죠? 보시면 밸류가 60. 제가 혹시 여기를 아까 선택했었나요? 아까 여기 30. 3초 지점으로 가면 90이 되어 있어야겠죠. 90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 키프레임 당연히 가능하지만 좀 더 편하고 시간에 대해서 조절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없이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에볼루션에는 요 타임 익스프레션을 거의 세트로 같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알려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은 익스프레션이니까 그리고 활용하기 좋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4가지 색상의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레이어 선택하고요. 그리고 4가지 색상, 4컬러 그라디언트 적용할 거거든요. 숫자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에서 4를 입력을 하면은 4컬러 그라디언트가 제너레이트에 있습니다. 어떤 색상을 이제 생성하는 거니까 그라디언트에 들어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적용하도록 할게요. 색상이 상당히 강렬합니다.
옵션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1, 2, 3, 4가 일단 있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타겟이 있어요. 여기 노란색 여기가 이제 타겟 지점 1, 2, 3, 4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값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이 계속 나머지 움직이죠. 애니메이션 당연히 가능하고요. 애니메이션 잠시 후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4개의 포인트의 위치값, 좌표값이 포인트 1, 2, 3, 4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색상값 네 가지 컬러 1부터 컬러 4까지가 이제 있습니다. 블렌드는 색상 간의 이제 혼합을 조절할 수 있고요. 지터라는 게 있는데 이 지터는 색상 간의 무작위성을 추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퍼시티는 색상 포인트의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색상입니다. 옵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불투명해지다가 이제 0이 되면 아예 안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블렌딩 모드는 지금은 사실 되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그림이 원래 없었어요. 그냥 솔리드 컬러였으니까. 근데 화이트이기는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버리면은 그냥 애드로 하면은 그냥 화이트가 돼버리고 뭐 멀티플라이로 하면은 이제 곱하기 색상으로 지정이 되고 이런 겁니다. 만약에 배경에 이런 솔리드 컬러가 아니라 그 뭐 이미지 사진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더 극명하게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난으로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색상도 좀 변경을 해보고 애니메이션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색상은 원하는 색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무작위로 색상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디자인 작업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색상을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안 된다? 네. 좋지 않다. 네. 좀 표현은 순화해서 사용할게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뭐 디자인 컨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라서 무작위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더 살짝 채도를 낮춘 색상으로 했습니다. 채도가 높으면 조금 무서워요, 저는. 네, 이렇게 색상을 조절을 했고요. 구불구불하지만 색상이나 이런 거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색상은 그냥 둔 채로 포인트, 위치값만 애니메이션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포인트 있죠? 컬러에 했네요. 네. 포인트 1, 2, 3, 4에 0초 지점에서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서 이번엔 U를 눌러서 키프레임 볼게요. 이렇게 포인트 1, 2, 3, 4에 키프레임을 설정을 했고요. 키보드에서 엔드 키를 눌러서 컴포지션의 끝 지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정답이 있나요? 제가 그냥 컬러를 쭉 옮겨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를 이렇게 네. 원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옐로우가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왼쪽으로 전체적으로 컬러 사이클이 돌아가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포인트들이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색상이 4개가 쓱 이제 블렌딩이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복잡했어요. 효과도 3개를 사용했고, 익스프레션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면서 타임 익스프레션까지 적용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네. 강의 시간도 제가 한 15분 이하로 항상 맞추려고 하는데, 시간도 조금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효과를 단순히 한 개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겸 3가지를 이용을 해봤고요. 여기서 또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거 3가지 효과로 이거 만들 수 있어.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터뷸런스 디스플레이스하고 제가 베네시안 블라인드를 순서를 바꿔서 베네시안을 뒤에 했다. 이렇게 하면은 클릭해서 제가 드래그 해볼게요.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네, 곡선이 없어졌죠. 아니 터뷸런스가 있는데 왜 지금 곡선이 없고 왜 직선인 거야? 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적층이에요. 이 효과는. 그러니까 일단 선을 만들어야 선을 구부릴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부리고 선을 줬으면 구부린 효과는 사라진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하실 거는 얘는 적층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직선을 만들어야 구부릴 수가 있다. 네. 직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부려봤자 아무것도 구부러지지 않는다. 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간혹 또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